충북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비싼 수입차를 일주일 동안 밤마다 훔쳐 타고 다닌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꾀를 썼습니다. 차량 등받이를 눕히고 있을 때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최대 50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지며 크게 다쳤습니다. 도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원 조성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휴식이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49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35명, 충주 1,691명, 제천 541명, 단양 121명, 음성 634명, 괴산 224명, 진천 533명, 증평 436명, 보은 144명, 옥천 249명, 영동 190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1만 6,058명, 누적 사망은 10명 늘어 274명입니다. 충북의 수능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일제히 학력 저하 문제를 비판하면서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상위권 1등급 비율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 수리가 표준 점수 평균 전국 16위.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충북이 거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여기에 수능 성적은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는 상황. 일부 학부모들의 반응은 격앙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교육감 예비 후보들도 일제히 충북 수능 성적 하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충북 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심각한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의 기능이 뭡니까?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인재로 자라날 수 없다면 문제죠. 인재는 그게 아니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 준비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수능 성적이 하락했다는 도교육청의 해명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난히 충북만 성적이 떨어진 이유로 납득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는 아이들이 수시 지원을 안 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더 이상의 수능 성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모든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의 영역을 무시하고 다른 걸 해서는 실제 왜 학력이 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이나 방안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저는 평가라고 봅니다.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떨어진 학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40대 이하 여성 입당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대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2,994명이 신규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월 전체 입당자 79명과 비교해도 3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신규 입당자 70% 이상이 20대에서 40대 사이 여성이며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 지원을 입당 이유로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내 집 앞 산책로와 정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이른바 산책복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 산책 복지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관광 자원으로 지방 정원을 꾸미려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세 곳밖에 없는 나선형의 또아리 터널로 유명한 중앙선 단양 중령 구간. 직선화로 폐철도가 되면서 이 구간을 살린 관광 레일 바이크 사업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레일 바이크 종점인 중령역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소백산 국립공원과 맞닿은 단양군 대강면의 음지마을. 이곳에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60억 원을 들여 각종 희귀식물과 나무 등을 식재하고 단양 지역 설화를 접목한 각종 체험이 가능한 지방정원을 내년부터 3년에 걸쳐 꾸미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10헥타르 이상 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꾸미는 지방정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단양군은 레일바이크를 이용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정원까지 도보로 이동해 구경하고 시다가게 하겠다는 체류 거점형 관광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와 단양 사이에 복원된 4.9km의 소백산 중령 옛길과도 인접해 트레킹족의 발길도 공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단양 팔경 그리고 만천하 스카이워크, 소서남 자연휴양림등과 같은 기존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는 또 거점형 어떤 체류형 요소로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좀 더 머물 수 있고. 충주 무술공원과 인접한 자연늪지인 능암생태공원도 지방정원으로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단양과 더불어 충청북도 지원이 확정된 가운데 충주시는 비교적 도심과 가까운 늪지라는 특수성을 강조한 지방정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공원으로 정비한 지 10여 년이 지난 데다 인근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예정된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늪지라는 생태 자원이 이제 쉽게 도시에서 볼 수는 없는 곳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충주만의 특색이 있는 사업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해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내년도부터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능암늪지는 지방정원을 거쳐 울산 태화강과 순천만처럼 국가정원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지역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는데 현재의 생태 환경과 입지를 포함한 자격 조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해 실현 가능한지 종합적인 분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성과 제천에서도 지방정원을 설치 중이거나 계획해 지방정원이 예정된 곳이 충북에서만 4곳. 전국적으로도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원과 더불어 국가정원 계획이 넘쳐나면서 그만큼 개성을 살린 내실 있는 운영 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의 새성장 동력이자 균형 발전을 현실화하는 최적의 사업이라며 타당성 조사 조기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화성 동탄에서 안성, 충북 혁신도시,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78.8km 노선입니다. 협의회는 이 밖에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함께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수입차를 일주일에 걸쳐 밤마다 훔쳐 타고 다닌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차를 몰고 다닌 뒤 제자리에 갖다 놓길 반복하거나 블랙박스를 꺼놓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전자가 수입 승용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30초 뒤 누군가 나타나 차를 훑어보며 지나가더니 다시 돌아와 차를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17살 미성년자. 며칠 전 문이 잠겨있지 않은 다른 차에서 보조키를 훔친 뒤 주차장을 돌며 일일이 눌러보다 문이 열리는 수입차를 발견해 훔쳐탄 겁니다. 그 전에 저희 다른 가족 차량에 있는 스페어키를 훔쳐서 친구들까지 가담해 일주일에 걸쳐 밤마다 주인 몰래 타고 다녔습니다. 주차 위치가 바뀌면 주인에게 들킬까 봐 원래 자리에 안전고가를 세워놨다가 다시 대놓길 반복했습니다. 그날따라 가방에 있는 짐을 꺼내려고 갔다가 차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도 꺼놔 주행 기록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차 주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자동차 위치 추적 앱으로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나서야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고급 차량 왜 GPS 같은 게 기능이 다 이제 있어서 위치 추적이나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 입구를 막고 하차해서 내리려는 걸 검거한 거거든요. 붙잡힌 10대 3명은 차주가 귀가한 저녁 때마다 차를 훔쳐 길게는 12시간 넘게 돌아다닌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저희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그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특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편하다는 이유로 등받이를 눕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도가 최대 50배까지 늘어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승용차 조수석을 5도 각도로 세웠을 때의 충돌 시험 장면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쏠리며 에어백에 충격이 흡수됩니다. 좌석을 38도까지 젖혀봤습니다. 충돌 순간 목이 뒤로 꺾였다 다시 앞으로 크게 구부러집니다. 두 실험 모두 주행 속도는 시속 56km로 같았지만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시험 결과값을 분석해봤습니다. 좌석을 세웠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상해값은 245, 등받이를 눕혔을 때는 825.5로 3.4배 늘었습니다. 목과 무릎, 골반,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순간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충격량 등만 측정한 수치로 실제 생명에 끼치는 위험도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드러납니다.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하루 동안 의식불명에 이를 가능성이 5도 각도에서는 0.5% 이하였지만 좌석을 젖혔을 땐 최대 26.7배까지 커졌고 목에 부상을 입을 확률도 0.1%에서 5%로 50배 높아졌습니다.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전벨트가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운전자와 동승자 교육을 위해 교통안전기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러시아발 수급 불안이 더해진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동반 상승의 여파로 충북 지역 휘발유 가격이 거의 10년 만에 리터당 2,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어제 충북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2,002.3원으로 지난 2012년 10월 리터당 1,000원대로 내려선 지 거의 10년 만에 처음 2,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값은 지난 5일 1,800원대로 올라선 지 닷새 만에 1,900원대로 다시 엿새 만에 2,000원대로 올라서는 등 가파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리터당 1,600원대 올라선 경유도 현재 1,916원으로 불과 2주 만에 300원 급등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실험적 작품들을 보면 왜 이런 작업을 할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죠. 낯설고 불편하고 이상한 작품들이 눈길을 끄는 이유, 바로 일상의 익숙함을 뛰어넘기 때문인데요. 대중의 입장에선 굳어진 미에 대한 관점을 깨야 비로소 작품의 실체가 보이는 게 현대 예술의 한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문화 있다에서는 실용과 예술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장신구 분야에서 과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전은미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고릴라와 말 형상으로 빚어낸 공예 작품. 얼핏 보면 조각인 듯 싶지만 몸에 다는 장신구입니다. 투명한 몸체, 머리에 달린 털, 검은 점들이 돋보이는 브로치인데 알고 보면 재료가 독특합니다. 몸체는 소의 소장, 털은 작가의 머리카락, 점은 식물의 씨앗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열매를 형상화한 장신구도 물소뿔, 말린 돼지 껍데기, 금속 등 여러 재료들의 접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말린 소소장을 겹겹이 쌓아 색을 입힌 목걸이도 있습니다. 전은미 작가는 얼핏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전혀 장신구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죽은 동물의 내장들을 주로 가져다 씁니다. 작가는 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을까?
18년 전 한국에서 독일로 떠나 당시 뮌헨 조형예술 아카데미에서 마주한 동시대 작가들의 작업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 그러면서 더더욱 저의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 작업이 독일에서 봤을 때는 당시 되게 오래전 작업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새겼죠. 처음에는 금속을 쓰지 말자. 오롯이 금속만을 썼던 오랜 틀을 벗어나 이질적이고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재료들로 예술적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뮌헨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되게 혐오스러운 돼지고기가 정말 이렇게 더 걸려 있었어요. 즐겨 먹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 혐오스러운 것들이 미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신구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 겉으론 조화로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의 눈속임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 스스로가 그게 재밌어서 돼지 껍질을 막 기름을 어떻게 태워보기도 하고 거기다 진주를 박아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씨앗을 심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하면서 아주 점점점 예쁜 말 그대로 장신구여서 데코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 과정을 시도한 끝에 그렇게 작업이 나왔죠. 재료의 날 것을 감추기 위해 장시간 신체적인 노동을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위적 요소 없이 자연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피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층이 쌓아주고 어느 정도의 건조가 살짝 된 상태에서 두 번째 겹이 올라와야지 이게 접착제 없이 자연스럽게 붙게 돼요. 중간중간에 기름을 제거하는 거는 투명성과 중간에 이제 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고. 동물의 재료로 식물의 형상을, 식물의 재료로 동물의 형상을 구현하며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성을 고찰하는 전은미 작가. 끊임없이 현대 장신구의 미란 무엇인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강원 지역에 충북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경북과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천만 원씩 기탁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경북 울진을 방문해 생필품을 지원하고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피해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 봉사활동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인력 476명과 헬기, 위성중계차, 펌프차 등 장비 46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라이트월드 상인회가 충주시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트월드 상인들은 충주시가 사업 도중 약정서 내용을 변경하고는 뒤늦게 불법 전대를 문제 삼아 허가를 취소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충주시에 2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이에 대해 상인들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시 책임이 아니며 앞서 진행된 사용수익 허가 취소 소송에서는 시가 30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일선학교의 수업이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긴급 수업 지원반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과 산하기관에 파견된 교사를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 전문직과 기간제 교사 등 400여 명 규모의 긴급 수업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코로나19로 수업 결손 등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 학증은 이달 개학 첫날 798명에서 최근 하루 1,375명으로 2주 만에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옥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옥천군 충북개발공사는 옥천읍 구읍리 일원에 517억 원을 들여 35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준공에 앞서 옥천 테크노밸리는 현대 오피스 등 28개 업체에 100% 분양돼 청양식품 등 10개 업체가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옥천군은 연말까지 28개 모든 업체가 입주하면 1,5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의 축산물 공동 브랜드 제천 일품육이 출시됐습니다. 제천시는 어제 축산인들과 함께 선포식을 갖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사육된 축산물에 제천 일품육 브랜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축산업자에게 제천 일품육 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고 홍보비도 지원합니다. 한편 제천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는 제천 하늘뜨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주 시민의 삶 만족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삶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5점으로 전년도 5.73점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0에서 400만 원이 17.6%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 조사에서는 200에서 300만 원이 21%로 가장 많아 충주 지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주택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부채가 있는 가구도 47.8%로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는 경제, 행정, 복지, 의료, 문화, 관광, 주거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줄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시범 사업에 진천군 1,103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진천군은 고압 전력을 쓰는 아파트 43개 단지가 모두 가입했고 전체 세대 5.7%가 가입을 마쳐 세종과 나주 등 시범 사업 대상지 3곳 중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들은 5월까지 넉 달치 전기 절감 실적에 따라 아파트 단지는 구간별 최대 300만 원을, 개별 세대는 1kW시당 3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아파트나 세대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혜택을 받는 정부 시범 사업입니다.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벌인 청주 월운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황조롱이가 발견됐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 월운천 2.5km 구간의 생태 환경을 조사한 결과 2015년까지 없었던 수달과 황조롱이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종은 117종에서 166종으로 어류도 4종에서 5종으로 늘었습니다. 함께 생태 복원 사업을 벌인 오창저수지 하류 용두천에서도 148종이던 식물은 251종, 어류는 7종에서 10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두 하천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수치는 각각 좋음 또는 약간 좋음에서 매우 좋음으로 개선됐습니다. 괴산군이 전통시장과 상가에서 사용하는 괴산사랑 상품권에 3만 원권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괴산군은 환전의 불편함 등을 덜기 위해 기존 1,000원권, 만원권, 5만 원권 3종류로 발행하던 종이형 상품권 중 4만 원권을 새로 출시해 오는 21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오는 12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3만 원 이상 결제권 중 무작위로 30건을 추첨해 3,000원씩 지급하는 페이백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문을 닫았던 청주랜드 어린이회관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과 지역사회의 꾸준한 재개관 요구에 따라 22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휴직기간 청주랜드 어린이회관은 제1관 성면과 바닥 포장재를 교체하는 등 리모델링을 마쳤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어제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내 최대 전기차 전시회 XEV 트렌드 코리아에 2022에 참가합니다. 충청북도는 투자 유치 홍보관을 열어
충북의 2차 전지와 정보통신기술 소부장산업, 혁신도시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지정 계획 등을 소개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